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꽃과 바람, 또 여름의 열정적인 오후의 햇볕이 함께하는 한백산 풍류 말과 멋에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에어컨의 모터 가동 없이 가장 시원한 자연풍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 만항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시와 음악 그리고 풍경이 함께 할 텐데요. 벌써 이 한백산 풍류 행사가 세 번째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선의 소설가 강기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시인 안도현 선생님을 만나뵈려 합니다. 사실 요새 시를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워낙 디지털 콘텐츠 홍수로 범람하고 있고 또 자극적인 볼거리 만연하고 그렇게 삶이 급박해지면서 시는 시간을 들여서 또 생각과 마음이 머물고 시의 행간을 곱씹어가면서 여운을 느껴야 음미해야 하는데 그런 시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마주하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도 안도현 선생님의 시는 대중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식구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안도현 선생님 모실 텐데요. 안도현 선생님께서는 시를 밥처럼 지으시고 또 사람과 세상을 품고 마음을 데우는 연어의 연금술사로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정성과 태백 주민분의 육성으로 목소리로 안도현 선생님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집에 실려서 발간되지 않은 그 귀한 시를 낭송해서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악도 공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는 핸드펜이라는 굉장히 또 특별한 악기가 있어요. 울림을 들으시면 와 이런 울림도 있었구나 굉장히 각별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우리가 명상이나 요가할 때 그 청각적인 심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용하는 악기죠. 싱잉벨이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정성과 태백의 주민이신 강미경, 박정화, 홍유아님께서 이 음악과 더불어서 안도현 선생님의 시를 이 만항제의 바람결에 한번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를 낭송해 주실 주민 여러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음에 대하여 안도현. 마음이란 게 있어서 마음이 발 달린 짐승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마음이 굴러가다가 제일 나중에 가닿고 싶은 그곳을 마음의 처소라고 부르자.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해야 할 말도 없는 마음이 앞에 앉은 여자의 손목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자리. 성스러운 것도 속된 것도 없는 마음이 발소리 죽이고 어깨를 낮추고 빈 술잔에 입술을 댔다 뗐다 하는 자리. 이어지지 않았지만 끊긴 것도 없고 풀어놓지 않았지만 묶어놓은 것도 없는 눈바닥에 지푸라기 같은 심정을 마음이라고 부르자. 볕 잘 드는 오후에는 마른 들깨떼를 털다가 들깨꽃이 앉았다 간 자리마다 새빵을 놓을 수 없을까를 생각하고 그 새빵 얻으러 오는 마음에게 새빵을 놓을 수 없을까를 생각하고 그 새빵 얻으러 오는 마음에게 새빵 내주는 마음으로 술 마시고 싶은 자 술 마시게 하고 울고 싶은 자 울게 하고 인생 탕진하고 싶은 자 탕진하게 방치한들 어떠리. 여기에도 마음이 있고 저기에도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마음이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끼의 마음이나 바위 속에 식솔들 재워두고 세상 구경 나온 마애불의 마음이나 배처나 안팎이 없으리. 꽃에 손을 대면 그때부터 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밥을 입에 대면 그때부터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음이여 가까이 닿으면 금세 사라지는 방앗개비 다리여 멀리 멀어지면 이마로 들이받고 싶은 천둥소리여 너나 나나 마음이 편지가 아니니 전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연못이 아니니 담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보자기가 아니니 펼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칼이 아니니 새기려고 하지 말리리다. 빨랫줄을 받치고선 바지랑떼의 마음이나 빨랫줄에 몸을 걸친 빨래의 마음이나 다 잇대어 있고 겹쳐 있는 것을 세상 한 바퀴 휘 돌아와 가까스로 알아채는 날이 오면 그 어떤 의도도 목적도 없이 마주 앉아 한 끼 밥을 먹어도 좋으리. 그 어떤 계획도 행선지도 없이 지갑도 카드도 없이 길을 나서는 궁리를 해봐도 좋으리. 네, 안도현의 시 마음에 대하여를 강미경님의 낭송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안도현의 또 다른 시 연민을 박정환님의 낭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도현님의 시 유산가를 박정환님의 낭독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상가 안도현. 영양 자작나무숲 가는 길에 외딴집 한 채를 베었다. 서쪽으로 어깨가 한자쯤 기울었다 기우뚱거리는 범선 같았다. 뒷마당 돌배나무는 쌀안치는 소리 같은 꽃을 달고 서 있었다. 자신을 밀고 나가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밑바닥이 가라앉기 좋아 보였다. 저 빈집을 통장을 털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흥정이 잘 되면 훤칠한 돌배나무 돛을 공으로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뻗어나갔다. 빈집은 청승맞게 허벅지를 긁고 있었고 소유할 때 생기는 오해를 나는 어찌 감당할 것인가? 초록을 핑계 삼아 돌파할 수 있는가? 근심이 돌배나무 숲위에 덕지덕지 하였다. 그나저나 주인의 연락처는 어딜 가서 구한단 말인가? 네, 안도현의 시 유상가를 박정화 선생님의 낭독으로 감상하셨고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집에 아직 발간되지 않은 안도현 선생님의 새로운 시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연민, 안도현의 시 연민을 홍유아 선생님의 낭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연민, 안도현. 연못 위에 눈이 내렸다. 연못은 죽은 사람인 척 흰 천을 머리끝까지 끌어덮어쓰고 연못이 아닌 척 눈을 감고 있었다. 겨우 살얼음을 깔고 있는 주제에 소양강 댐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연못 따위가 죽은 척 하다니. 나는 돌 하나를 주워 연못에 던지면서 교미하기 싫을 때 사지를 뽑고 죽은 척 한다는 개구리 앙컷처럼 연못도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연못은 맛있게 돌을 삼키고는 다시 죽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며칠 동안 또 눈이 내렸다. 연못에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눈이 내렸고 노랑어리 연꽃의 발목이 물속에서 베리베리하게 얼어붙어도 눈이 내렸다. 연못의 맥을 짚을 수도 없고 연못을 구해줄 밧줄도 없고 연못을 흔들어 깨울 자신도 없는 내가 죽어도 연못에는 눈이 내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무척이나 편안해졌다. 연못도 나처럼 편안하게 죽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나는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백지 위에 한 줄을 썼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을 쓰고 나니 나는 더 편안해졌다. 나는 가까스로 죽은 연못 위에 제대로 돌 하나를 던져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얼음장을 깰 수도 없고
연못 바다까지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어떤 무게도 없는 돌 하나를 네,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저는 시의 언어가 마치 음악의 음표와 같다. 이 시의 언어가 마음과 생각을 공명시키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음악의 쉼표와 같은 역할은 지금 만왕제 이 숲 사이, 나무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이 바람, 산들 바람이 또 쉼표의 여백을 음미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특별한 순간이었죠. 그 음악으로 이렇게 청각적인 심상을 일깨워 주신 김미선 또 송현수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안도현 선생님의 미발표 시를 낭송해 주신 강미경, 박정화, 홍유아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안도현 선생님을 무대에 모시고 직접 저희가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도현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마치 저는 이제 음악가라서 선생님의 마음을 떠올리니까 작곡가와 같은 입장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태백과 정선의 이 시인과 같은 주민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직접 낭송해 주셨는데 어떤 세 생각이 분 드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보통 요즘 보면 전문 시 낭송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낭송하시는 것보다 약간 서투르게 하는 게 훨씬 더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안도현 선생님께서 직접 그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 10편을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많은 시를 쓰셨잖아요. 이제까지. 그 중에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10편을 보내주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전 오늘 여기 만항제 처음 오고 이 행사도 지금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네.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이 전나무 숲 속에서 또 이렇게 좀 신비로운 연주까지 음향도 듣고. 듣고 네. 해서 뭐 제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기에 한 1시간 전쯤에 왔는데 여름날 이렇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런 숲속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참 잘 왔구나 이 네.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자연풍이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하네요. 선생님의 시 덕택에 보내주신 시도 저도 이제 같이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 조용필의 노래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지닌 의미를 네, 덕택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뭐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셨고 아까 그 연민에선 경북의 양양 자작나무 숲 가는 길 등장을 하지만 또 북쪽 눈과 관련된 시들도 이번에 선정을 해주셔서 아마 그 태백과 정선 시민들이 발표가 된다면 굉장히 기쁘게 향유할 수 있는 시들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10편을 선생님께서 골라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 중에서 또 한 편씩 내가 이 시를 읽어보겠다, 낭독하고 싶다, 낭송하고 싶다 골라주셨는데 특별히 또 그 시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감정이나 생각, 그다음 기억이 깃들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게 곳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평상시에 쓸 때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뜻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형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전적 의미가 곳이라는 거가 되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런 차에 이제 그 안도현 선생님의 시를 낭송하게 되는 행운을 맡게 됐는데 그 10편의 시 중에서 이 마음에 대하여라는 시가 그래서 혹시 안도현 시인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에 대하여를 쓰셨는가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 마음이라는 시에 보니까 연못에도 비유하시고 보자기, 칼 같은 이 물건들도 등장하고 또 이어지지 않았지만 끊기진 것도 없고 풀어놓지 않았지만 묶어놓은 것도 없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 부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선생님 어떻게 이 마음에 대해서 네. 예, 보통 시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를 잘 보이지 않는 거 마음도 잘 보이지 않고 사랑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리움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잘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게 시다 뭐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읽는 사람들 눈에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군요. 네, 강미교 선생님. 네, 이제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상가를 또 선정해 주신 박정원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마이크 좀 유상가를 고른 이유는 마지막 문장이 확 와닿아서였는데요. 그나저나 주인의 연락처는 어딜 가서 뭐 한단 말인가. 너무 재치가 있어서 이 마음을 확 와닿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투가 지금 좀 약간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부산에서 왔는데 5년 전에 여기 고안이 좋아서 처음은 겨울이 좋아서 왔는데 지금은 여름이 더 좋을 정도로 고안에서 여기 우리 선생님도 유상가에서 집을 구하면서 막 공상을 하시잖아요. 막 집을 짓고 막 이렇게 막 많은 상념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나저나 주인의 연락처는 어디서 구하지? 그 재치 있는 문장이 확 와닿았던 게 제가 이 고안에서 집을 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떠올라서 그러니까요. 이 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 또 그 빈집 뒤편에 있다는 돌배나무의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집을 사고 싶었던 게 아니고 돌배나무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배나무를 내가 가지려면은 집을 사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집을 살 돈이 저한테는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집 주인의 연락처도 내가 모르더라. 뭐 그런 예, 다행입니다. 네, 홍유아 선생님은 또 연민이란 시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기는 연못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심상으로 고르셨을까요? 제가 질문을 받아보고 말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조금 메모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거 좀 읽을게요. 먼저 제목이 이렇게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가장 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썼고 시인님 뒤쪽에 보면 한 7줄이 가슴에 아주 콕콕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 시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부분 조금 다시 한번 좀 되뇌어 드려도 될까요? 예.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무척이나 편안해졌다. 연못도 나처럼 편안하게 죽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나는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백지 위에 한 줄을 썼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을 쓰고 나니 나는 더 편안해졌다. 이제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아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7줄이 진짜 제 마음에 들어와서 이걸 선택하게 됐고 시인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을 썼다 그랬는데 이 말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 말을 쓰고 더 편안해졌다 그러는데 대체 어떤 말인지 좀 궁금했어요. 백지 위에 한 줄 궁금해지네요. 우리는 보통 시를 읽을 때도 이 시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시인의 의도가 뭘까? 이런 걸 가지고 이 시가 상징이 뭘까? 뭘 비유했을까?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시를 쓰면서 보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 시간, 젊은 친구들 말로는 멍 때리는 시간, 불꽃 바라보면서 불멍 때리는 시간, 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소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예. 네, 그 시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못이 아무리 죽은 척을 하더라도 돌 하나를 던져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또 그 무의미한 뭔가 멍때림 너머에 무언가 움직임 이런 그런 또 영감을 얻었었는데 또 이 읽는 독자마다 다른 또 기운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이제는 저의 중간 매개의 어떤 통역을 통하지 않고 그 강미경 선생님, 박정은 선생님, 홍유한 선생님께서 직접 안도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 호기심, 또 시에 대한 소회들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또 각별한 선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강미경 선생님부터. 네. 아까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 선생님은 연탄 시인이나 여러분들이 혹시 분명히 아실 텐데 간장게장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간장게장 시인이나 연탄 시인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본인이 나는 이런 시인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많은 시를 썼는데 무슨 연탄 이런 말이 들어가는 시는 한 5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제가 연탄 시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은 연탄 제 시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아까 우리
조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그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이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인들이 이렇게 시를 쓸 때 내가 연탄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꼭 연탄을 쓰는 건 아니고 내가 간장게장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다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연탄 같은 경우는 가을을 생각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을이라고 하면 뭐 낙엽, 단풍, 뭐 허수아비, 높은 하늘 이런 것부터 떠올리잖아요. 근데 뜨거운 여름에 잘 보이지 않던 연탄실은 트럭이 옛날에 다니면 그때가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을을 생각하다가 연탄을 떠올리게 된 거고,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아주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여름에 피는 이 야생화, 산에 피는 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1300, 예, 1000m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꽃들입니다. 여기 있는 주변에 뭐 하늘나리도 있고 이런 꽃들이. 그래서 제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따 가실 때 꼭 꽃에다가 눈독을 좀 한참 바라보시면 꽃을 오래 바라보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정원 선생님. 우리 강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안도현 시인님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 가슴에 훅 와닿았던 것 때문에 그 이 시낭송을 저는 시를 잘 모르고 또 고3 이후로 수능을 접고 시를 접하지 않은 시의 문외한이었는데 이게 제2 신앙송 제2가 들어왔을 때 한참 망설였다가 안도현 시인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 감화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서 가까이에서 뵙고 싶었고 또 한 공간에서 함께 하고 싶은 욕심에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하신 시만 찾아보다가 그 동안 막 유튜브도 보고 하신 말씀도 보고 하다가 우리 이제 음식이나 이런 생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꽃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조예가 깊고 좋아하신다고 알게 됐거든요. 또 저 1시간 전에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야생화 꽃 중에서 뭐 특별히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꽃들이 있는지. 네. 꽃들은 대체로 좋아하고 꽃들은 다 예쁜데 우리 특징이 보고 나면 금방 이름을 잊어버린다. 그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꽃 이름을 뭐 죽을 때까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그때 알면 그때 보고 또 잊어먹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저는 한 40년 동안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다가 코로나 막 시작될 때 제 고향인 경북 예천에 와서 살거든요. 그래서 집에 마당도 있고 뭐 아까 시 읽으신 연못도 조그마한 게 있고 그래서 봄 되면 어떤 꽃을 어떤 식물을 어떤 나무를 하나 집에 심어 볼까 이 궁리하면서 봄을 보내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이 만항제에 와서도 보니까 훔쳐가고 싶은 꽃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예. 예천이랑 기후가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홍만 선생님. 저는 안도현 시인님 시 10편 중에서 연민을 했지만 상심도 조금 좀 약간 욕심이 나는 시였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용필 가수님도 나오고 바람에 전하는 말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착한 당신 속상해도 인생이란 따뜻한 거야 이런 말을 쓰셨는데 혹시 시인님은 조용필의 팬이신가요? 제가 20대를 80년대하고 같이 보내서 네. 뭐 송창식, 양희은, 조용필 다 좋아하죠. 혹시 팬클럽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 건 잘 못합니다. 네. 저는 이제 팬클럽이세요? 네 아니요 저는 이치영과 번님들의 팬클럽인데 그 상심이란 시를 보고
저도 이제 당신만이라는 이제 노래를 보고 이따 발표하게 될 자작 씨가 그대만이라는 노래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의 그대를 위해서 이제 지은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좀 반가웠어요. 시인님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 통했구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안도현 시인님 응원합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를 직접 낭독해 주시면서 낭송해 주시면 떠올랐던 어떤 궁금증, 호기심을 시인께 직접 또 여쭙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 안도현의 시 세계를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셔서 대구에서 사춘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전북에서 또 대학을 다니시고, 일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익산이죠. 익산과 장수에서 교편을 잡으셨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전주에서 40년 동안 또 대학 강단에 쓰셨어요. 그러다가 요 근래 2020년 2월부터 다시 고향으로 귀향을 하셨습니다. 예천에 연못이 있는 집으로 귀향을 하셨고, 저희가 선생님을 시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어른을 위한 동화죠. 연어라는 그 100만 부 이상 이 전파된 스테디셀러로도 잘 알고 있는데, 주인공이 은빛 연어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아마 안도현의 또 이 인생을 탐구하면서 시인의 귀향과 이 은빛 연어의 스토리를 연결시킬 것 같아요, 자연스레. 그래서 혹시 작품을 집필하실 때 어떤 회기, 모천, 귀향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연어라는 책을 쓸 때가 36살이었어요. 아직 객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때 연어를 이제 썼는데, 이 잘 아시다시피 연어라는 물고기는 그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아가서 3년 내지 5년을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죽는 물고기거든요. 그 책을 쓰면서 연어의 생태를 알고 나서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물고기, 한낱 물고기가 사람보다 더 신비하고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책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내가 쓴 수많은 시 중에 연탄 관련 시는 5-6개밖에 되지 않는데 연탄 시인을 불린다라는 억울함을 토로해 주셨는데, 또 이 정성과 태백은 연탄의 고장이어서 여기 이제 냇가의 그 색깔도 흑빛이 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연탄을 모으는 컨테이너들이 그렇게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외지인으로서는 신기한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연탄의 본고장인 한백산에서 시인님을 만나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각별하실 텐데, 그 시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연탄 시의 연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생님의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시를 쓸 무렵이 아마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그 학교에서 쫓겨난 해직교사, 전교수 해직교사 시절이었고, 살기가 굉장히 좀 힘들 때였고, 벌이도 거의 없을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삶이 좀 강팍해질 때 이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을까를 생각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시라는 양식이 무슨 시인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무슨 감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좀 반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게 시라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때 쓴 시입니다. 네, 연탄 시리즈뿐만 아니라 그 간격, 우리가 눈발이라면 등등의 시로 교과서에
안도현 시인의 시가 10편 실려 있습니다. 10여 편이 실려 있는데 그리고 뭐 한때는 내 시가 교과서에 실리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정치적인 목소리를 당당하게 또 외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교과서는 미래 세대에 있는 학생들이 읽는 책인데 여기에 실린 시, 또 이 미래 세대들이 안도현의 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깨우치길 원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가 교과서에 실린다는 거는 시인으로서는 뭐 영광스러운 일이고 게다가 저작권료도 주니까 고마운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 교과서라는 양식은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속에 시가 들어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인은 작고 시인인가? 이미 죽은 시인인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집니다. 교과서 속에 있는 이미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야 될 어떤 테마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말을 좀 적게 해야 되겠구나,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시인분께 궁금증을 직접 여쭤봤고 또 시인의 육성으로 그 답변을 진솔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시로 만나는 게 또 다른 가장 좋은 만남일 것 같은데요. 오늘 안도현 시인께서 자작시를 여러분께 낭송해 주실 거예요. 어떤 시를 저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신앙송을 잘 못하고 게다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네. 있어서 목소리가 좀 거시기 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그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백석 시인의 안부를 묻는 시, 짧은 시입니다. 안부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부. 북쪽에 눈이 오는지요. 저녁은 끓였는지요. 계산이들 대가리 주걱거리듯 처마 끝에 청천벽력 눈이 오는지요. 양들에게 먹이 주듯 한밤중에 새끼 받듯 그 새끼에게 젖 물리듯 눈이 오는지요. 큰 산 벼랑에도 눈이 치는지요. 눈을 퍼서 가마솥에 끓이는지요. 마당귀 그 솥 안에도 캄캄하게 눈이 오는지요. 이런 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도현의 시 안부를 만나셨습니다. 백석 선생님을께 떠올리는 그 시라는 걸 제가 모르고 이 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성과 태백이 워낙 겨울의 고장이니까 이 겨울에 걸맞는 시를 또 특별히 선정해 주셨구나 싶었는데 그런 또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같이 왔지만 저기 평창 봉평에서 갖춘 김남극 시인을 제가 잘 아는데요. 이 강원도 쪽의 겨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사실일까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뭐 겨울에 생선을 쌓인 눈 속에 넣어놨다가 한 마리씩 꺼내서 굽는다. 뭐 이런 거 우리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요. 예. 자, 이렇게 시인님의 낭송을 듣다 보니 어느덧 오후의 햇빛도 부드러워진 듯합니다. 한백산의 이 산상화원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시인님의 시를 저희가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인에게 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시가 찾아오기도 하나요? 영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감이 왔다. 그래서 우리 시 쓰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요즘 왜 이렇게 영감님이 안 오시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시가 오는 게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시가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또 유심히 귀 기울여서 듣고 그럴 때 시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시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래 바라보면 시가 된다. 예. 제가 옛날에 해직교사 시절에 30대 초반이었죠. 어떻게 하다가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글쓰기 과외를 시킨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는 아이들한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엄마가 많이 하는 말, 엄마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을 5개씩만 써와. 그 대신 엄마 말을 자세하게 들어야 돼. 그걸 여러 번 강조해서 자세하게 들어야 된다. 일주일 후에 아이들이 공책에 5개씩을 써왔는데 24개는 엄마 말을 자세하게 안 들어도 쓸 수 있는 말. 뭔지 아시겠죠? 숙제해라, TV 그만 봐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 여자애가 5글자를 딱 썼는데 꼴배기 싫어. 맞춤법 틀리고 이 띄어쓰기도 안 하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공책을 그 아이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얘가 제일 잘 썼어요 하니까 그 엄마가 막 선생님 저 이렇게 교양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얘는 엄마 말을 자세히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거다. 아 우리 딸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떴어요. 얘 앞으로 5명 중에 서울대 갈래는 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좋아하더라고. 자기 딸이 서울대 간다니까. 그래서 그때가 8살이니까 12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언을 한 덕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혹시 서울대 아이들 보내고 싶으신 분? 지금은 대구에서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잘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자세히 귀담아 들을 줄 알면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다.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머물러서 바라보고 유심히 경청하는 그런 시간, 음미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 음미의 시간을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강박홍 선생님께도 일상의 뭐 시집을 읽으실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를 통해서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받는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그 안도현 시인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독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안도현 시인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고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도현 시인님은 그 어른들을 위한 시만 쓰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동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를 읽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여름이 정말 못 견디게 너무 덥고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사에 그러니까 지치고 힘도 나지 않고 그랬는데 그 안도현 시인님 동시집을 읽는 순간 너무 재밌어서 좀 유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따가 저는 여러분들께 안도현 선생님이 쓰신 동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초두에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움직일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출구를 찾아 나갈 때 이렇게 번호를 보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큰 광고판에 너에게 묻는다 그 시가 있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때 그 감화되었던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양정역이었는데 그 역을 이제 나올 때는 출구를 찾을 때 그 번호를 찾는 게 아니라 광고판 한동안 한 1, 2년 공익 광고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출구를 빠져나가면서 오늘은 나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되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고안에서도 뭐 엘리베이터나 약간 좀 멈춰 있는 시간, 버스 정류장, 그리고 뭐 화장실 공중 화장실 손 씻을 때 세면대 위에 뭐 그 정보성 알림 글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시대 때는 마스크를 씁시다, 손을 깨끗이, 이런 글 말고 그런 시로 인해서 감화될 수 있는 그런 글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에 우리 오늘 무대를 가지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참 감사한 말인데 저는 어느 날 공중 화장실 들어갔는데 남자 소변기 앞에 제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홍 선생님. 저는 29살 때 둘째를 이제 가지면서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세상이 이렇게 기쁘지가 않았고 뭔가 얼굴에 이제 웃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금방 태어났고 옆에 아이는 누워 있고 이 아이를 잘 성장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제 힘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할 때였는데 그때 그 노트 겉표지에 시는 아니지만 천상병님의 기천이라는 시를 딱 보고 그 한 줄에 이제 마음에 힘을 얻고 이 세상은 진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표현도 했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여기면서 그 마음을 새기면서 그 시를 이렇게 잘라서 코팅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 처음 제가 자작시 쓴 그 페이지에다 붙이면서 항상 그 시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받고 마음을 좀 단단하게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를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도 보면 많이 좀 적기도 하고 잘 쓸 줄은 몰라도 그 시 한 소절에 대해 소절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구나 하는 글에 대한 힘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번에 이제 안도현 시인님의 시를 좀 사봤어요. 예전에도 좋아하긴 했지만 오신다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막 검색도 엄청 많이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사인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스스로 시를 쓰시는 홍려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제가 안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선 100편의 시를 읽어라. 또 100잔의 술을 마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시의 대화를 마무리할 텐데 안도현 시인의 시심을 이렇게 직접 만났으니 그 시심을 널리 전파하고 또 음미할 수 있는 여러 이 박홍 선생님의 애송시, 자작시를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홍미화 선생님부터. 세상의 모든 그대한테 바치는 시입니다. 이거 읽을 때 살짝 눈 좀 감고 감상해 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 만나 한결같이 사랑 다해준 그 마음 때문에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십니다. 다음 생에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난 이번 생엔 그대 만나 행복했어요. 그대 만나 행복했으니 바랄 게 없어요. 그대만이 눈부신 햇살이었고 그대 그늘 밑에 앉아 힘든 마음 추스르며 살아온 세월도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대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나의 사랑은 그대였다고, 여지껏 지켜줘서 고마웠다고, 나에게 그대만이 전부였다고, 그대 믿고 살아온 세월 참 고마웠습니다.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의 그대에게. 네, 한유아 시인의 그대만이었습니다. 박정화 선생님. 저는 자작시가 아니고요. 저희 그러니까 남편의 누님 신우의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낭송하면 우리 고모님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읽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낭송한 시는 속삭임이라는 시입니다. 작년 제8회 재능시 낭송가 협회 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자연과 더불어 끝없이 속삭이고 싶은 마음을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속삭임, 권영주. 꽃을 흔들고 가는 바람 속으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다. 졸고 있는 길목을 흔들어 깨우면 별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별 하나의 은은한 절규와 꽃 하나마다 피는 횃불의 즙. 그림자여, 그림자여, 오 나르는 사구의 머플러여, 휘파람을 부세요. 그러면 날개를 활짝 펼쳐 한껏 날 거예요. 모든 허상 뿌리치고 감성과 이성의 가지마다 헤쳐 능선을 타고 유유히 흘러가는 가을 하늘처럼 조금은 따사롭고 조금은 서늘한 연인으로 당신께 다가갈 거예요. 저 휘파람을 부세요. 네? 그러면 긴 날개 몸부림으로 둥지를 틀어 천지간 바람되어 산천 초목을 쓸며 한 점 부끄럼 없는 태초의 모습 그대로 파르르 열린 가슴으로 가을 햇살 한아름 피울 거예요. 네, 박정화 선생님의 신우이시자 시인인 권영주 선생님의 속삭임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미경 선생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미있는 동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텐데요. 아마 제가 읽어드리는 시를 귀 기울여 들으시면 어디 가서 안도현 시인님의 시 한 편을 아주 가뿐하게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본 그 시는 비룡소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동시야 놀자 시리즈인데요. 냠냠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시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힐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요. 제가 시 읽어드릴게요. 국수가 라면에게. 안도현. 너 언제 미용실 가서 파마했니? 끝입니다. 네, 이렇게 시의 시상과 또 시의 울림이 함께 공명하는 순간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긴 자리 함께해 주신 우리 안도연 선생님, 또 강미경, 박정화, 홍유아 선생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안도연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음유 음악가, 음유시인과 같은 음악가 손병희 선생님의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가 정암사가 태어난 지 1380년이 됐고 오늘이 바로 또 정암사의 생일이자 계산문화재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여기 만항제가 차로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라면서요. 근데 1330m래요. 그러니까 정암사는 1330보다 50살을 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헤쳐온 대단한 사찰인가, 소중한 사찰인가 싶습니다. 이 계산문화제는 내일까지 그 생일 잔치가 이어질 텐데요. 네, 그 넉넉한 마음으로 또 화목한 마음으로 초월하는 마음으로 함께 누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백산의 풍류 말과 멋의 무대를 그 거리의 폭 가수시죠 손병희 선생님께 맡기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집을 낸 가수 중에 제일 안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손병휘라고 합니다.
가수는 유명하지 않지만 시인은 유명하니까 그걸로 밀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연탄 얘기 좀 했잖아요. 제가 연탄에 대한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사랑의 연탄 나눔이라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고려인들에게도 연탄을 나눠주는 그런 훌륭한 단체가 있어요. 거기 20주년 행사에 갔다가 만든 노래입니다. 자, 노래를 즐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 노래를 한 10번은 들어봤어 라고 자기한테 최면을 주는 겁니다. 예. 개그는 한번 웃기면은 끝이잖아요. 근데 노래는 좋은 노래일 경우에 들으면 들을수록 좋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겠어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연탄 한 장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연탄 한 장 되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연탄 한 장 되는 것.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마음에 드세요? 네. 가수 앞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는 없지. 예. 또 워낙 시가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시에 곡을 붙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용기이거나 만용이거나. 예.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9집 가수라는 것은 타이틀곡만 9곡이라는 겁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곡인데 그 중에 20%를 썼거든요. 내친김에 한 곡을 더 안도현 시인의 시에다 곡을 붙임을 할게요. 제가 노래를 처음 만들 때 시인들한테 신세를 많이 줬거든요. 그 중에 한 곡입니다.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빈 들판을 떠돌다 밤이면 누는 바람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긴 날을 혼자 서서 울던 둘리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연주할 때마다 행복해요. 예. 그런 자뻑이 있어야지 가수도 하는 겁니다. 내친 김에 안도현 씨 손병희 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진짜요. 네. 길이 없다면 너에게로 가는 길이 없다면 내 몸을 비틀어 너에게로 가래. 세상의 모든 길은 불이 붙어 헝클어져 있는 것, 내 마음의 처마 끝에
닿을 때까지 너를 꽃 피울 때까지 나의 삶이 뒤틀려도 나는 나의 몸을 가무리 너에게로 가는 길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길은 뿌리부터 헝클어져 있는 것 내 마음의 처마 끝에 닿을 때까지 너를 꽃 피울 때까지 나의 삶이 뒤틀려도 나는 나의 몸을 가부리 너에게로 가는 길이 없다면 내 몸을 비틀어 너에게로 가리 시 참 좋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시에 곡 붙이는 거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예. 그 용감한 행위로 오늘 좀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자. 이번엔 제가 쓰고 제가 붙인 노래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서울에서 왔는데요. 여기도 물론 덥긴 더운데 견딜만 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습도가 낮고 하나는 깨끗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구가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만 망해요. 예. 지구는 가던 대로 갈 겁니다. 예. 한 줌 먼지만도 못한 찰나에 불과한 소위 말하는 인류세라는 것을 뒤로 하고 지구는 자기 길을 갈 겁니다. 인간이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좀 낯간지러운 캠페인송 비슷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라는 노래인데요. 갈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착한 날씨 위
쓰레기 골라버리면서도 왠지 미안해. 착한 날씨 위하여, 착한 세상 위하여, 같이 살기 위하여, 길 살기 위하여. 지구가 망하는 일은 없어. 인간이 망하면 녹색지구. 별 볼 일 없는 밤하늘을 어떻게 물려주나. 착한 날씨 위하여, 착한 세상 위하여, 같이 살기 위하여, 길 살기 위하여. 착한 날씨 위하여, 착한 세상 위하여, 같이 살기 위하여, 길을 살기 위하여. 착한 날씨 위하여, 착한 세상 위하여, 같이 살기 위하여, 길을 살기 위하여. 같이 살기 위하여, 같이 살아갑시다. 금년 여름이 가장 시원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큰일 났어요, 우리. 우리가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나라가 우리의 우리가 실감하는 것과는 다르게 큰 나라가 됐거든요. 큰 나라가 됐습니다. 면적은 좁지만 지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지구의 환경에 책임을 져야 될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왔으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구촌의 한 부분으로서 지구에게, 아니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고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가사가 이렇게 좀 구리잖아요. 캠페인이니까 우리 안도현 시인이나 또 여기 오늘 김남극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좋은 글귀를 좀 써서 알려주시면 제 노래도 덩달아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 보통 방송에서는 마지막 곡이요 그러면 이러는데 마지막 노래예요. 됐어요. 사실은 안도현 시인의 시에 오랜만에 진짜 곡을 붙여서 몇 달 전에 9집 앨범에 수록을 했어요. 그 노래는 오늘 안 했습니다. 그 노래는 사서 들을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사서 여러분, 많은 무대 했습니다만 오늘 무대 같은 건 정말 각별해요. 정말. 여름인데 여름인 것 같지 않고, 공연장인데 공연장인 것 같지 않고, 30분 전에 왔는데도 여기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득 앉아 계신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고, 가수가 무대에 올랐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 없는 아주 드문 무대였어요. 농담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소중한 자리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여기서 안도현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한 자락에서 저도 일부분으로는 함께 했다는 것을 쉽게 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고맙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담담히 이야기하겠지. 서로를 위해 서로를 외면해야 했던 그때를. 미안해 애기야. 대견한 표정으로 너와 나 마주하겠지. 창문 너머 우연 눈빛으로 웃어주던 날들 기억하며 담장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뜨겁게. 마음속에 묻은 사람들 아프게 기리며 용케도 견뎌왔다고 눈물 어린 잔을 들겠지. 랜선 넘어 못다한 이젠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뜨겁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뜨겁게. 그만큼 더욱 여러분 뜨겁게. 고맙습니다. 네, 가수가 이 막도 좀 쳐 있고 조명도 꺼지고 안 보였다가 나와야지 면이 쓰는데. 예. 고맙습니다. 앵커 없는 콘서트는 정말 비참하죠. 예. 부럽지 않습니까? 신앙송 하나 더 해달라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예. 8월 1일 근사합니다. 8월 1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니. 조금 더 더워도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땐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마음에 총을 내려요. 그 자리에 꽃씨를 심어보아요. 손 내밀어 어깨를 보듬어봐요.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살지요. 얼굴빛 다르고 한 말 달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쉽죠?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노래들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자, 같이 해볼까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손뼉 치는 타이밍이 좀 애매할 거예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외쳐볼까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외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지금 너무 애매해. 아 그렇군요. 식당 예약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군요. 자, 여러분 내내 걸리는 그 기분이 있었어요. 아 6곡을 했는데 어쩌면 내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니? 그쵸? 그쵸? 그래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곡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아침 이슬 어때요? 예. 남자한테는 좀 낮을 텐데 여성한테는 약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남자로서 정말 최대한 타협을 한 겁니다. 예. 자, 이 노래는 여성들이 좀 시작을 해주실래요? 긴 밤 남자들 내 맘 아라리 맺힐 때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태우나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운 모든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운 모든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서러운 모든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 내일 행사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없지만.